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오늘 올랐습니다. 3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2002선으로 2000선을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꽤나 많이 사줬습니다. 728억 원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 어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들였는데 자, 오늘은 좀 많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락 기준일 관련해서 어제 순매수를 이해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랐죠. 1.4% 가까이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야, 이거 위로 착 올라가는 게 무슨 비행기 이륙하는 그 궤적 같은데요. 7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495.66포인트까지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306억 원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군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확히 4원이 내려 있군요. 네, 자, 마신정재우 멘토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깁니다. 예. 오늘 양시장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탄력도 면에서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배당락 이후에 견조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시장에 탄력을 좀 불어넣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 물량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정도로 다소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좀 작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4조 원 이상 거래 대금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놓였을 때 좀 더 탄력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면 최근의 흐름들은 상당히 4조 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거래 대금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여전히 좀 이 단점으로 일단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조 원이 안 되는 그런 거래 대금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금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다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연초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적 시즌이 좀 그 예상이 진행되고 있을 그런 상황들인데요. 실적을 대비해서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코스닥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다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굉장히 좀 잘 달려주는 장이라서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주들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꼽아오셨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패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었다가 과거에 어느 정도 55,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큰 폭으로 좀 잡았었습니다. 결국에는 25,000원 정도의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중기적인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5,000원대에서 약 한 34,000원 정도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을 지낸 만큼 이 박스권역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저성장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고령화 시대에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내년도에 일단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LG 패션도 그 한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 간헐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특히나 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는 좀 강하게 해주고 있고 매도는 좀 약하게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늘 같은 흐름들 속에서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보험 섹터입니다. 보험 섹터 LIG 손해보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M&A 이슈까지도 일단 겸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3만원에서 33,000원 정도대의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한 36,000원 정도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크게 문제 삼을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셀트리온을 여전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난 이후에 바닥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면 당연히 셀트리온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 오늘까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 즉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KH바텍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격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이제 변곡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추세대를 좀 보게 된다면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고점은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는 삼각 수렴형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에 좀 저항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간대가 약 25,000원 정도입니다. 이 25,000원 정도로 거래량을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전날 거래량을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거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배당락일입니다. 이제 배당락일을 맞아서 고배당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제 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식이니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가치 하락이 분명히 있는 게 이제 공평한 거겠죠. 자, 시장의 흐름과 관련주에 따른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배당을 지금 이렇게 뭐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뭐 배당을 당연히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금일 판단하더라도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한 모든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수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아니라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고배당주에 속한다라고 본다면 통신 섹터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24만원대의 고점권역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 이거래일제 음봉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6%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2%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탈되는 모습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들은 전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에서도 뭐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통신 섹터들, 특히나 이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들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당락과 맞물려서 이제 또 방통위 제재 우려감이 통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배경과 전략이라면요? 예, 방통위의 제재를 좀 앞두고 난 이후에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도 현재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좀 진행이 됐죠. 통신 섹터가 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락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통신 3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재 의결을 좀 결정을 할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SK텔레콤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21만원에서 24만원 정도대의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돌이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서서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통신 섹터도 SK텔레콤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먼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지만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먼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좀 하락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마무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한 11,500원대에서 9,000원대 후반 정도의 박스권역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T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KT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좀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저항대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 한 31,60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자리대가 안착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갭을 좀 메우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크게 잡는다라면 29,000원대 중초반권역에서 약 33,000원 정도까지 큰 박스권역으로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조금 엇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한 오늘 장의 주 이슈에 대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선물시장에 대한 동향 점검과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시장 분위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배당락이 숨은 그림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배당락이 빠르게 메꿔지면서 단기적으로 조정폭을 만드는 것처럼 시장의 여론은 조정이다라고 계속 열려 있었죠. 그것이 바로 매수 쪽으로 들어오면서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상승 쪽으로 오면서 위쪽 그동안 이번 주 계속 갈 수 있었던, 지난주도 갈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지난주는 고점을 갱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뚫어내야 될 고점 터치를 못한 것을 오늘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의 배당락 여파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들어온 포지션들이 오히려
역으로 손실 쪽으로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개인들 매도 포지션 계속 확대를 시켜주면서 오히려 고점이 점차적으로 더 계속 265대 초반부에서 더 위로 뽑혀지는 상태겠고요. 외국인들 계속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죠. 지금 3조가 좀 누적상으로는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3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지금 금융투자창구 쪽에 매도 압박 카드가 누적되어 있죠. 투신 쪽의 매수와 외국인들 매수가 아침 선물항에서 꾸준하다라면 매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또 나와 있고요. 저희는 거의 고점에 붙여서 이익 실현을 좀 했고요. 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 콜옵션 쪽 어디인지는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겠고요. 풋옵션 쪽에서 추이를 보면 외국인과 개인들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겠죠.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지금 유일하게 시장 하락 쪽으로 베팅을 모든 파생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건 개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장세의 고점을 논하지 않는다는 말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공포스러울 수 있는 여차하면 그냥 상승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고 있어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는 매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고점을 완벽히 인식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에 보면 차익과 비차익. 자, 오늘 베이시스 자체가 지금 2점대입니다. 고평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괴리차가 너무 많이 생겼느냐? 아니죠. 제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겠고요. 우리나라 지금 4.7포인트, 선물지수 2.55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종합지수에서 4.6포인트, 더하기 23포인트 더하면 27포인트대 강한 상승세 동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물지수 그대로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오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위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재차 조금 눌려서 마무리되게 되면 내일도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장일 쪽에서도 상승 마감할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오늘 대응 전략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외국인들 왜 이렇게 사나요? 라고 하면 냉정하게 저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죠.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시장 여기서 오늘 분명히 현선물, 특히 현물 쪽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금맥을 하나 발견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앞에서 정재원 멘토도 잡아주셨을 것 같고요. 파생 시장이 오히려 더 빨리 깨끗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좀 헤매고 있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데요. 오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 내내 배당 때문에 가지 못했던 장세를 오늘 위로 뽑아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범위만큼만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로 잰 것처럼 저들이 트레이더하고 있는 트레이딩 룸을 빨리 습격을 해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선물왕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대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투신 쪽 매수에 지속된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매수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매수 좀 부담스럽죠. 저점 대비 261.80에서 저점이 이쁘게 안 주고 딱 쳐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고점 대비 3포인트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커졌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평균 변동보다 좀 커졌기 때문에 오늘 3포인트 정도 변동이니까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럽다. 현재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기에. 그래서 황금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라인을 기점으로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격을 따라가시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 황금 5장 황금 라인 264.90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요 자리 정도 되는데요. 이미 괴리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황금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종가상 여기를 이탈하나 아니면 지지해서 마무리되는 정도가 관전 포인트일 거고요. 오늘 이 매수세 수익을 좀 못 챙기셨다라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끊은 게 아니라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미 여기서는
징후가 나왔습니다. 고점 징후가 여기서 나왔는데 요로 위로 한 파동이 더 갔죠. 0.6포인트 정도 추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요건 수급에서 잡아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도 한 땀, 그러니까 오늘도 수익을 좀 챙기겠다, 매매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점 매도짜리고 짧게 끊어내시는 매도폭이 지금 되게 작아요. 오늘 시장이 워낙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황금 라인인 종가 쪽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고 현재 막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점 매도로 짧게 매도 스위칭 하시는 것이 짧게 해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로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오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위로 더 올라간다, 내일 안개 속 장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려서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짧게 매도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게 아니면 붙여서 황금 라인에 붙여서 매수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에 대한 흐름을 점검해 봤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김도영 멘토와 함께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많은 정보를 듣고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의 무료 강연인데요. 2014 증시 전망 및 주도 섹터 공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 새해입니다. 1월 4일 토요일. 이거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토요일이네요. 왠지 기분 좋은데 오후 2시에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마련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 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담당자가 이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이니까 아무 부담 없이 많은 참여들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장이 괜찮습니다. 12월 초에 앉았던 것에 비하면은 막판에 이제 뒷마무리 잘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SPM의 김영진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시장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배당락으로 빠졌던 만큼 금방 이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들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20포인트 빠져서 끝나도 사실 보합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도라고 한다면은 20포인트 이상 오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오늘 저점 1987포인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배당락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결국 마이너스 난 적이 없는 그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당이나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한 경우도 있고 또 이 배당이나 권리 같은 복잡한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걷어들인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로 이 연말 납회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차장고나 공매도 쪽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나타났었던 이 대차장고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1월에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은 좀 좋은 장세 속에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12월에 한 2억 주 정도가 대차장고가 장 마감까지, 그러니까 납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 8억 6천만 주, 7억 5천만 주에서 2억 주 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이 8억 6천만 주에서 24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8억 1천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오늘 내일 사이 연말 기준으로 조금 더 감소한다, 집계상에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소한다라고 한다면은 8억 주 이하로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좀 적은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1월에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초만큼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대차장고가 좀 12월에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납회 이전에 좀 인위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종목이나 업종의 펀더멘탈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늘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유 종목이나 업종별로 또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연말에 오른 점이 만약에 펀더멘탈 개선하고 동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선물 시세가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예전 같으면은 이게 이론가보다 좀 낮아 있는 코스피 200 지수였죠. 선물가보다 좀 싸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비싼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정상 가격으로 들어왔죠.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보다 좀 높은 그런 모습이고 이게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백오레이션으로 보이기도 했었고요. 착각을 하기 딱 좋았었는데 오늘 이후부터 이제 그러한 점도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베이시스도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특유의 강한 시세가 나타나기에는 딱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연말시장 흐름이 일단은 연말 마감일로 갈수록 흐름이 좋긴 합니다. 자, 근데 저 국내 실적 시즌 등을 맞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실적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어제도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던 삼성전자는 오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한 두 자릿수 이상으로 결국 한 20포인트 이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가 저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의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실적 시즌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죠. 이 3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피크치를 형성했다. 이거는 시장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적의 전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 이후에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의 기업들 실적을 놓고 봤을 때 3분기가 보통 4분기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이 나타나는 내년 1월 이쪽을 좀 좋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일회성 비용을 뭐 연간 실적에서 4분기에 반영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1분기 1월에 나타나는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좋게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 흐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고가 흐름이 보통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52주 신고가를 꼽아보면은 어제 같은 종목 숫자가 한 14종목이었는데 어제보다 더 지금 시장이 급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종목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11개로 줄어들었고요. 60일 신고가로 조금 더 넓혀서 봐도 어제 42종목이었는데 오늘 32종목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12시 기준으로요. 결국 매수세가 좀 집중되지 못하고 주도주 성격의 실적 후전주가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지금 시장의 모습이다. 결국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하고 낙폭 과대주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한다기보다는 개별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신고가로 뭐 접근하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실적 시즌에 모멘텀이 좀 예전 같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주장이 이제 중소형주의 상승을 대비하자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제뉴얼리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연초 효과를 중소형주 쪽하고 이렇게 연결짓는다는 것이 약간 무리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초 효과가 보통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또 기업들의 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중소형주로 압축해가지고 접근하자라고 놓고 보는 건 사실 큰 흐름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보자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말이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종목을 선택할 때 중소형주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주가 흐름의 안정성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워낙에 급등락이 나타날 수가 있고 분위기가 약간만 바뀌어도 또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를 편입하자, 제뉴얼리 이펙트에 맞춰서 중소형주를 편입하자 이 말에 대해서는 비중을 약간 좀 조절하자, 중소형주를 약간 편입해보자라는 차원의 접근 전략으로 좀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이 선진시장과 이머징 마켓 시장, 이 디커플링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 내내 우리 시장은 뭐 다우하고는 별개로 움직였고 사실 다우 지수하고 중국 지수의 중간 정도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머징 마켓하고 선진 시장의 이런 디커플링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논리가 새롭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2013년에 나타났던 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좀 반영이 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국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강도에 있어서 엔달러보다 오히려 중국 쪽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최근에 보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엔달러 악영향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15금리의 급등 소식 같은 것들은 사실 아직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장중의 급등락 요인으로만 반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점이 고질적으로 차별화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점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도 금리 상승을 하는데 중국 쪽의 금리 상승이 뭐가 그렇게 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 금융의 불안 요인이 섞여서 이런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야 사실 선순환 사이클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요. 결국 중국 쪽하고 미국 쪽의 금리 인상 자체도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펀더멘탈 요인이 자체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국이 지난 6월과는 좀 약간 다르게 위기의 본질이 틀리다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도 틀리고 내용도 약간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 유동성 조절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점 결국 부작용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면이 중국 자체의 금융 부문의 부실이나 뭐 위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딥커플링을 고착화시켜버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제로섬 환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제 설득력이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선진 시장이 좋아지는 대신에 이머징 마켓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 어떤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는가가 2014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결국 선진 시장에서의 경제 펀더멘탈은 기업들의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으로 가는 그런 측면 속에서 에너지나 뭐 금리 쪽을 다 봤을 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업에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극단적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 차원에서 해석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의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지 2014년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전략과 1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 계약 한 2만 계약 정도가 매수세로 포지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연장해서 좀 좋은 조건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1990에서 2000포인트대의 현금을 좀 늘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좀 주식을 좀 더 홀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투자 환경이 지금 무조건적인 매수를 외칠 때는 아니지만 연초 효과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순 이후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FOMC 회의 일정이 월 말에 잡혀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영향이 커지는 월 중반 이후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그 점을 감안을 하고 현금화 전략은 연초 장세를 조금 즐긴 이후에 현금화를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 형식으로 일정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우리가 신고가를 좀 관심을 갖자라는 종목은 아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통업종 쪽으로 약간 비중을 늘린 그런 한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나무누의 와입니다. 우리 샘플러스의 간판 멘토인 나무누 멘토께서 또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속 시원한 답을 줄런지 기대가 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당락
일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 한 10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웬걸 갑자기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론가로 환산해 보면은요, 현재 한 10포인트 이상, 한 15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오늘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요, 의외로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주들이 지난 시즌 동안에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배당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좀 축하드린다,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장은요,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이제 월요일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또 슈팅을 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요, 이미 선물해서요, 3일 동안 15,000계약이나 사놨잖아요. 이제 어떻게, 기관들 너네들 살 것이다. 그런데 꼭 하나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 팔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또 주구장창 팔았다, 3일 동안. 왜 그렇게 거꾸로 가는지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같이 조금 분위기를 타주면은요, 다 같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의 자리에 와 있었는데요, 좀 아쉬움이 많았다. 여튼요, 올해 이제 오늘 장도 좋게 끝날 것이고, 월요일 장도 좋게 끝날 것이고요, 1월 달도 좋고, 2월 달도 좋고, 내년 동안 다 좋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전부 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 날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요, 오늘은 이제 올 2013년의 마지막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지나고 나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내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그래서 오늘 가장 튀는 종목은요, 제가 이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나무래와의 오늘 첫 번째 타겟은요, 바로 GS건설의 급등으로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 와그라노 GS건설이 오늘 지금 한 7% 이상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왜 급등하고 있을까? 이 궁금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 바로 차트를 보시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요, 오늘도 약 한 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건설하고 무슨 상관 있냐? 그게 아니고요, 투자의 심리라는 그렇습니다. GS건설이 이 실적 악화 때문에 급락이 들어왔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5만원 때부터 급락이 들어왔잖아요. 둘이 동시에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은요, 은연중에 같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기업이 살아나도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같이 살아날 것이고, 실적이 악화된 부분도 동일한 요인에서 악화가 됐기 때문에 살아나면 같이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55,000원에서 막 놀다가 오영부영 한 일주일 동안에요, 지금 64,500원이니까 한 5% 정도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한 4.8%, 배당은 없겠죠. 해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배당을 쭉 했었는데 배당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4.8% 강세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맥을 같이 했던 종목이 GS건설 아니냐. 그러면 GS건설도 보니까 좀 올라갔겠지 싶어 보니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게 왜 땡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구마구 한꺼번에 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삼성 엔지니어링 쫓아가자, 이런 쪽에 매수가 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0원 현재 오르면서 29,850원. 아이고, 엄청난데요. 대형주가 이 정도. 그런데 이 정도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시면은요, GS건설이 떨어질 때요, 하한가를 연방으로 2방을 맞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초대형주가요, 하한가가 연방으로 2방이 나올 정도는 상상을 거의 못 해본 흐름이었거든요. 얼만큼의 이제 건설주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가격이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과연 누가 사노? 그 중요하겠죠. 최근에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요, 11월 달 이후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 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 연기금과 기관이요, 특히 투신권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그 가격대를 보시면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거든요. 평균적으로 29,000원 라인에서 기관들이 딱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관들은
지금 GS건설을 왜 붙잡느냐. 자,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사고 있으면 언젠가는 회귀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잡아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했다. 외국인은 계속 팔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방향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누구까지 가세가 되어서 연기금까지 가세가 돼가지고요. 연기금, 투신 모든 기관들이 막 쓸어 담습니다. 즉, 지금은 오늘 당장의 어떤 실적을 볼 부분이 아니고 내년, 이 4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거로 봤는데 의외로 잘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느냐? 바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팔 사람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오늘같이 7%가 올라도 안 파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5만 원보다 훨씬 넘죠. 워낙에 비싼 가격에서 산 다음에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팔려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단 말이죠. 물량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잡아야지도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르는 게 단순히 이제 낙폭 과대만 가지고 분명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과연 이 핵심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고? 들여다보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일단 악재가 소멸되는 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원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좋게 됐을 때는 최악의 실적을 요 얘기 마저 할게요. 좋은 기업은 주가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업의 운영 목표가 뭐였냐면 수익 창출이었거든요. 지금은 경영의 목표가 수익 창출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경영의 목표는요, 주주 부의 달성입니다. 주주가 잘 살게 되는 게 경영의 목표예요. 과거하고 좀 달라졌죠. 주주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죠?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주주로서의 자본이득도 챙길 수가 있고,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또 어떻게 되죠? 배당을 많이 해줌으로써 주주부가 또 증가되는. 그러니까 목표는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주주부,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정당하게 벌지 못한다면 주가는 반응이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주주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악재들을 오히려 더 냅니다. 악재들을 더 내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 정도 떨어지다가 그냥 수직으로 급락을 하겠죠. 급락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바닥을 만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호재가 전혀 없어도 자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보고 뭐랍니까? 대바닥을 소위 말해서 완성시킨다. 미국의 이 세계적인 기업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닥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왜 그럴까요? 기업 앞으로 성장해서? 아니죠. 악재 때 오히려 많은 내용을, 안 좋은 내용을 다 풀어버리고 심판을 다 받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올라오죠. 그동안에 호재를요, 감추고 있습니다. 호재를 감추고 올라갈 때 한 개씩 쳐주면 이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호재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분들, 주식 물려가지고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 야, 너 그 회사 뭐 왜 이래? 뭐 좋은 호재 없어? 주가 떨어져 죽겠구만.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아주 하수들이에요. 왜냐면 떨어질 때는요, 호재가 나와봐야 시장 자체가 떨어지는 칼날을 안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호재 나와도 호재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나서 주가 올라갈 때는 한 달 전에 나왔던 호재는요, 어디 간지도 몰라.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는 주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네들 안 좋은 뉴스 있으면 다 내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끝을 보고 나서 올라가는 게 주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악재들, 실적 악화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요. 자연적인 반등이 스타트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제가 중요시해야 하는 거는요, 이익이 아닙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때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줄어드느냐. 결국 뭐냐면 파이만 튼튼하다면 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익의 회복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GS건설이 한 대 지금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수주를 받더라도요, 조심스럽게 돈 안 되는 수주는 안 받는다.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수주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매출이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보수적으로 수주를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데도 안정적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이 바로 플러스 연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향후 진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분기에 거의 손익분기점 근처를 달성할 가능성이 많고요.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5조짜리 이제 공사가 하나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 가스전 공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셰일가스 이야기하면, 셰일가스 과연 이렇게 어디가 미국만 호재인가 생각하시는데 아니고요. 가스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LNG선만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스에 관련된 모든 산업, 플랜트도 새로이 창출된다는 거죠. 기존의 정유도 가스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화학공장도 가스를 기반으로 한 공장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의 다운스트림 추가 연계된 공사들도요. 충분히 이번 14년 상반기에 터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일단 해외 수주 문제가 없네요. 또 하나 국내적인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올해 보세요. LG그룹 자체가 좋은 주가의 성적이 나오던가요? 잘 안 나왔죠. 이는요, LG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익의 증가가 별로 없었거든요. 내년에 기대치가 상당히 많잖아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관계사들 전부 다 매출이 어디로 뜬다? 여기로 뜨겠죠. GS건설은 관계사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하던 한국경기선행지수가 1개월 조정 보였다가 지난달에 상승했거든요. 이번 달에도 상승해버리면요, 이제 게임 끝. 국내 부동산 경기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띠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지금 워낙에 바닥권이긴 하지만 마냥 사기에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수 가능하다. 단 5일선, 5일 이동평균선, 그 뭐지? 이러시는 분들 사시면 안 돼요. 5일 이동평균선 먹는 거가 이러면 안 돼요. 아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 가격은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이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34,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그 정도에 한번 잘라주는 거 괜찮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내외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끝으로 제가 이 밸류 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밸류 밴드는 기업의 이익과 그 재무제표상을 전부 다 이 차트에 옮겨 놓았는데, 현재 지금 파란 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노란 선 4만원까지도 2차 목표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매수해보자. 포트폴리오 10% 내에서.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고 지혜성에서 좀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는 멘토와 함께 또 해봤습니다. 자, 또 이 밖에 또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오면요, 여러분께서 항상 이게 쌍방향으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 상담 게시판을 오른쪽에 딱 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종목 상담 게시판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수익률을 플러스로 끌어올려주는 수익의 달인 김선윤, 또 매주 수익률 5%에 도전하는 이상로 멘토도 준비하고 있는 2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